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그 안이바뀜, 그리고 유시민과 드루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이바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면 그 안에 저쪽에 좌파들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사실 우리가 밖에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데미지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 안희바뀜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또 날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날렸다고 본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날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대선 주자를 정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 김무성, 유승민 패거리 같이 반역 패거리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문재인이 레임덕에 걸리면은 그런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반역 패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들이 박원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박원순, 이재명을 날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안희정까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치열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선 주자의 조건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정권 때 문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 대북 정책,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라든가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걸 계속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진 않고, 또 대북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끔 안희정이 약간 우파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북한에서 볼 때는 가장 믿어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북한 총의 3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석기, 손석희, 임종석, 이 세 석을 제일 믿어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임종석이 있죠. 임종석은 북한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을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이고, 북한이 가장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을 유일한 대선 주자로 밀기 위해서 유력한 나머지 사람들을 떨어뜨릴 필요가 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종석 같은 경우에 인지도나 뭐 지지도가 많지 않은 편이잖아요. 무슨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끼지도 않는데, 제가 따로 뭐 블로그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봐도 임종석이 2% 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이런 사람에 비해서 한참 대선 주자 지지도로 밀리죠.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 양대 축이 이낙연과 황교안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총리라는 좌파 우파 총리라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면 이낙연만 유일하게 남게 되겠죠. 여기서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을 현재 지사나 시장 자리에서 밀어내고 뭐 구속까지 시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선 주자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지도만 망가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 지역이 넓기도 넓은 데다가 아주 중요하죠. 북한과 맞닥뜨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서울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경수가 겨우 경남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약에 떨어뜨리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서 지금 문재인 지지도도 안 좋은데 한국당에서 가져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이 현직 그 지사 뭐 시장 자리를 뺏기게끔은 하지 않고 또 구속을 하게 되면 이 진보 진영 자체에 도덕성에 흠집이 나는 것이라 구속도 시키는 그림을 안 그릴 겁니다. 그래서 안희정도 무죄가 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죽인다는 의미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막상 대선 때 자기가 지금 김경수나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백의종군한다면서 굴복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또 대선 때 나가겠다고 들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대선 때 또 검증 과정에서 물어뜯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주는 거죠. 만약에 김경수나 이재명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대선에 후보로 나간다면 무소속으로도 막 나가겠다고 하면은 그때 검증 과정에서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이재명의 그런 해경군 김씨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김부선 사건 이런 거를 막 들어서 흠집 내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선에 나가지 못하게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박원순, 이재명을 날리는 것 안희정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김경수까지 포함이 됐을까?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도 이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북한이 볼 때는 임종석만큼 충성적이거나 미덥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 드루킹 사건으로 엮이게 된 걸 보면 한겨레에서 그 드루킹을 처음에 민주당원이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터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의아했죠. 하필이면 어떻게 한겨레가 그렇게 터뜨렸을까. 우파신문 쪽에서도 우파 언론 쪽에서도 터뜨리지 않은 걸. 그런데 제 댓글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한겨레 기자가 이재명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터뜨리고 나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이 김경수를 날리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찾아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여기 목록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좌파에서도 되게 뭔가를 많이 하는 활동요원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힘내라 맑은 물 노란 리본 있죠.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분명히 북한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기획사건. 그러니까 세월호는 천안함 플러스 5.18이다. 천안함같이 폭침을 시켜놓고 5.18처럼 선동을 한다. 5.18 하면 5.18에 그 충성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5.18 유공자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5.18 유공자처럼 세월호 유공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근에 황선도 보면은 그 골수 그 종북이라고 할 수 있죠. 활동하는 내역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그 집행유예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골수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요번에 무슨 대담인가 거기 나갔을 때 노란 리본 달고 있더라고요. 종북과 세월호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북한 관련된 종북인 사람들만 유독 이 노란 리본을 아주 사랑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5.18을 자기네들 뭐 영광된 시설이라든가 행사 때 이름을 다는 것처럼 이 노란 리본을 자기네들의 공적으로 치하하면서 스스로 유공자임을 자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다 읽어드리면 좋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사진을 검색하다가 보게 된 건데, 유시민과 드루킹이 이렇게 한자리에 행사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정치인간의 친분,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을 내세우거나 격렬하게 비난하는 추미애, 이재명, 정청래, 윤건영 등,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우에는 이 드루킹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 멈추게 하고 싶겠죠. 드루킹이 매크로 등으로 몇만 건의 기사를 공작을 했으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안 좋은 댓글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드루킹을 진짜 잡은 것은 이재명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렇게 드루킹이 노회찬이 자살사를 당하게 된 것도 저는 유시민 쪽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면 김경수가 나오고 송인배가 나왔으면은 노회찬은 이제 별로 안 건드려도 될 텐데, 특검이 곁다리 노회찬만 물고 늘어지다가 노회찬을 자살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노회찬을 팜으로써 잡고 싶은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뭐 허위범 특검한테 이 문재인 세력이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시민도 친노 쪽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잘 봐야 될 게, 친노라고 해서 다 문재인과 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과대에는 그 전대협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대협과 친노는 또 지금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더 총애를 받는 세력이 전대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종석파와 친노파가 결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을 대선 쪽으로 밀기 위해서는 친노 쪽의 대선 주자들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을 안이박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해찬이 이재명을 감싸면서 유시민도 키우고 있죠. 유시민이 2013년 말인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계도 은퇴하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들어갔죠. 그 이해찬이 맡고 있던 이사장 자리를 유시민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당대표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유시민을 복귀시켜서 밀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사실 그 노무현 재단이라는 것이 선거 때는 선거 그 본부? 그런 정도로 전략 본부처럼 그 힘이 있다는 거죠. 브레인 본부처럼. 그래서 그 정치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유시민이 정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정계 은퇴하고도 김대중도 문재인도 대통령까지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이 정계 은퇴 선언은 오히려 강력한 정계 복귀를 위한 휴지기가 아닌가. 밑작업을 위한, 물밑 작업을 위한 그 준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김무성도 탄핵 때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친박들과 만난 이후로 이런저런 말이 불거지니까 당대표 불출마 선언도 했고, 이번에 또 인적쇄신하면서 그 당직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징계까지 받았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김무성의 내각제 음모에 대해서 방송에 얘기하면서 소시오패스라고 했죠. 이 김무성도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이 소시오패스들은 뭐 거짓말 같은 거 밥 먹기로 합니다. 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부도덕한 거, 거짓말 같은 거를
양심에 상관없이 막 하기 때문에 거짓말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계 은퇴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민도 아마 임종석 세력이 견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드루킹과 유시민이 이렇게 같이 사진 찍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드루킹을 견제하기 위해 한겨레 기자를 이렇게 좀 들쑤셔서 드루킹의 이런 정체가 탄로났다고 하더라도, 이 노회찬이 그 윤창중 칼럼에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이 윤창중 칼럼에서 이 관계를 좀 얘기를 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회찬이 김어준하고 그 방송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 불쑥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유시민과의 그 소개 관계가. 그 처음에 그 5천만 원을 받은 게 처음에는 그 산채에서 처음에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경남 창원까지 가서 노회찬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두 번을 갈라서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릅나무를 갔을 때 그때 노회찬이 그 누구를 소개해준 대가로, 그러니까 하나는 김경수, 그러니까 송인배일 가능성이 있고, 또 3천만 원, 또 한 번은 유시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경수한테까지 가게 된 게 송인배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권력 쪽에 연줄을 맺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캠프 쪽에도 줄을 이어보려고 박사모인 정광용 회장 쪽에도 그쪽에 있던 사람한테, 지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역학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갖다 전해줬는데, 정광용 회장은 무슨 이런 쓸데없는 걸 주냐면서 그냥 뒤집어서 메모지로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우파 쪽은 그런 게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지향적인 드루킹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흑수저에서 정치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라 돈을 써가면서까지 자기의 그 세력을 모아서 성금 같은 걸, 회비 같은 걸 걷어서 정치 쪽에 어떻게 연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송인배를 통해서 김경수까지 가는 걸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드루킹이 매크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준다고 하니까, 뭐 자발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묵시적 승낙을 한 것 같습니다. 묵시적 승낙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용어입니다. 쓰는 용어인데,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청탁이라는 것은 질문이나 무슨 부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지 경우의 수를 따지면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 몇백억 가지도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승낙은 가능한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만약에 부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종의 승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통 묵시적 승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이라는 것이 yes or no 둘 중 하나인데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묵시적 승낙이라는 게 그런 재판 그런 데서 용인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라든가 이런 데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묵시적 청탁은 말이 안 되는데 김경수가 묵시적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돈을 주면서 시키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이 드루킹 쪽에서는 김경수가 뭐 100만원 수고비 주고 가서 뭐 피자를 사 먹었다 이런 증언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해서 약간 그게 좀 아니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었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돈을 주건 안 줬건 간에 이런 걸 갖다가 지시했건 묵시적 승낙을 했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불법적인 그 선거활동을 불법적인 선거 캠프에다 시켰기 때문에요. 선거법 위반인 셈이죠. 그랬고 또 노회찬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을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 김어준과의 대화에서 묻지도 않은 말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는 2014년 6월 어떤 과정으로 드루킹이 초청한 경공모 강연에 연사로 나가게 된 것인지 언급하면서 2014년 6월이면 세월호 터진 직후죠. 저는 이때 이 몇 개월 전부터 그 세월호 그 기획 과정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선동 과정까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경근 씨, 세월호 유족 대표인 유경근 씨도 2013년 11월에 자기 딸 얼굴이 박힌 그 쌍둥이 딸이라고 하는데도 그때 세월호 때 사망한 딸 사진을 걸어놓고 박근혜 물러나야 된다. 무슨 수를 쓰던 대통령 가져와야 된다. 또 원초적 희망사항 하나, 새로운 대통령은 박근혜와 주변 찌질한 애들이 벌이는 짓 그대로 갚아주면 좋겠다. 뭐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탄핵시키고 적폐청산하고 이게 예언처럼 저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공통으로 기획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3년도에 2월 달에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 그 노동신문에 박근혜는 뭐 하야하라, 박근혜는 뭐 하야하라, 박근혜라는 별명을 북한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4월달인가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된다. 자기네들이 탄핵시켜야 된다고 할 권리도 정치 개입할 뭐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 얘기했을까요? 우리 남한 내에 종북한테 지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세월호를 기획하고 종북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북한의 지시에 따라 이런 기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16년 만에 난수방송이 재개돼서 매달같이 난수방송이 일어나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쯤에는 더 자주 빈번히 난수방송이 내려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난수방송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획이 있었고 미 국방부 최근 연구 발표에도 보면은 북한 사이버 부대의 쾌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경근이 노무현을 존경하고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세력 내에서도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도 대선 주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이 2013년도 말에 갑자기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월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유시민이 제가 그 아수라 안정건 그 대표랑 같이 방송도 하는 그 아수라 방송에서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드루킹의 원조가 유시민이라는 겁니다.
노무현이 그 뉴페이스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때 한창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활동이 댓글 같은 걸로 활동이 활발했는데 유시민이 그런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세력을 모았고 그 노무현, 노사모 이런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밀었다는 겁니다. 그 노무현이 인터넷 광이었다고 하죠. 맨날 밤을 샐 정도로.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도 사저에서 무슨 민주 뭐 20 2.0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명박이 긴장을 해서 노무현을 더 닥달했달까? 약간 그런 종류의 내용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게 전문인데 그런 거 맛을 봤었다는 겁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해줬던 게 유시민의 공이 컸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드루킹도 한 2012년도 그때부터도 활동을 했다고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김경수를 만나서 활동하게 된 게 매크로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게 2016년도인 거지 그 전부터도 활동은 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주요 세력이면서 다른 주요 세력이 활동하면 낌새를 알아차리겠죠. 그래서 IP를 추적하게 되면 그게 대충 누군지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아마도 드루킹이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어떤 댓글 부대가 활동한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IP를 추적해서 어떤 장소에서 대량의 아이디가 유사한 댓글을 쓴다는 것을 추적해서 알아다 주지 않았을까. 유시민과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뭐 대화했던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드루킹이 한 2012년도 때도 유시민과 대화를 했는데 어떤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만난 적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유시민이 하고 뭐 그렇다고 친한 건지 어떤 건지 모임에서 그냥 문답을 주고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시민과 드루킹이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청업체처럼 드루킹을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게 발견되게 된 것도 어쩌면 드루킹이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도 가끔 댓글을 보다 보면 일시에 같은 댓글이 짠 듯이 막 올라오는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달창들이 뭐 트위터에서 동원이 된다거나 문바들이 동원을 한다거나 문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오래된 사건을 뜬금없이 댓글에서 화제시킨 다음에 언론이 부각을 시키고 그게 검찰이 직권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한 1년을 시간을 끌어서 그 노무현 죽은 날인가 세월호 날인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때쯤에 하여튼 같은 날이라면서 이렇게 구속을 시켰죠. 일종의 노무현한테 아마 노무현 죽은 날인 것 같습니다. 무슨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요. 얘네들은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시체팔이 하는 게 재물을 바치는 일종의 그런 그 주술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 세월호도 그렇고요. 세월호 아이들이 탄 날짜가 김일성 죽은 생일인 태양절이잖아요. 그 일루미나티 그런 애들도 그렇고 그런 악령을 소환해서 악령의 힘을 받는달까? 약간 그런 언어 유희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주술의 힘 이런 거를 받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게 미신일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그런 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시민이 인터넷 황제라는 거죠. 원조. 그랬기 때문에
유시민도 이 세월호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2013년도 말에 은퇴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유시민이 왜 정계 은퇴했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17년 7월 작년이죠. 그 알쓸신잡에 나왔을 때 유시민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치 그만둘 때 자기 옛날 10년간 활동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날카로웠다, 슬퍼 보였다, 힘들어 보였다, 편치 않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좀 떠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떠났다. 2013년 정계 은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2013년 2월이죠. 2월이면 이때가 아마 북한이 막 도발할 때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박근혜 대통령도 막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고 이럴 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지령을 받은 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준비를 해라. 인터넷 준비를 해라. 그래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유시민이 이런 인터넷 쪽에 또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슬슬 다시 복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바뀜이 끝나고 나면 유시민도 무시 못할 하나의 대선 주자라는 겁니다. 아까 유경근 같은 사람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요. 그래서 저번에 서점에 갔을 때도 제일 먼저 문 앞에, 현관 앞에, 입구 앞에 보이는 매대 있잖아요. 그 나지막한 매대에 유시민 책이 여러 종류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유시민을 세뇌시키는 책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런 문화계 쪽으로 영향력을 엄청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진지를. 그래서 노회찬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아주 좋은 걸 내걸고 있는 단체에서 강연을 한번 해줄 수 있겠나 해서 갔는데 의외로 사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경희대에서 했는데 강연 끝난 뒤에 다시 저한테 유시민 작가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왜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강연을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시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까지 부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드루킹이 접근한 사람들이 보면 안희정, 유시민, 문재인 이런 대선 유력 주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붙어서 밀어주고 세력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파주 쪽에 땅을 사서 촌락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 파주 쪽도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땅값 엄청 뛸 거라고 해서 뛰었다죠, 아마.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했고, 김경수가 드루킹의 그런 그 문장력이라든가 머리 이런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2천만 평에 대한 그런 연설문도 달라고 해서 기획안도 달라고 부탁을 했다잖아요, 요청을. 그래서 그걸 줘서 문재인이 선거 유세 때 그거를 발표를 했나? 공약으로? 그런 식으로 그 근처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드루킹 사건이 난 게 작년 그 여름쯤이었죠, 아마. 그래서 문재인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붙들리게 됐는데, 안 그랬다면 아마도 평행이론처럼 문재인이 드루킹한테 김경수를 통해서 연설문 같은 걸 받아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제가 그 윤장현 광주시장 그 사건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김대중이 혼외자를 두고 국정원을 시켜서 돌보게 하고 기업인들 시켜서 지원하게 하고 이랬던, 지들이 했던 프레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서 정유라나 장시호가 딸이고 기업을 시켜서 지원하게 하고 국정원을 시켜서 아마 또 지원하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를 캐내고 이런 거를 적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들이 했던 것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죠. 왜냐하면 지들이 해봤기 때문에 상세한 소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저게 저렇게 상세한데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냐 해서 믿기 마련인데 지들이 해봤던 거라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소설을 다 잘 만들어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시민이 부각이 되게 됐는데 유시민을 가지치기 위해서 노회찬이 자살사 당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자살사 당했다면 유시민 세력 쪽에서 자르지 않았을까? 유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시민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시민도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유시민도 제가 그 5.18 영상 때문에 어떤 댓글러하고 싸우다가 알게 됐는데 그 버스로 뭐 운전해서 사람 친 게 유시민도 그랬다는 건 있더라 이러고 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좌파 댓글러가. 그러니까 유시민도 그 5.18 때 서울 그쪽에서 활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유시민도 5.18 유공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찬도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는 것은 관여를 했다는 거겠죠, 아마.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시위 같은데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서 꼭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 가지 민주화 그런 시위 같은 걸 했으면 5.18 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보수 쪽에도 우파 쪽에도 김영삼 후예들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반대해서 시위 같은 거 많이 했잖아. 전두환 그 반대하거나 이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런 민주화 유공자로 해서 5.18 유공자 비슷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5.18 유공자 명단을 반대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처음에 얘기하기가 망설여졌던 게 너무 광범위하게 됩니다. 얘네들 그 커넥션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희바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유시민이 남게 됩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낙연도 자기도 이제 이 황교안과 맞먹는 황교안도 제낄 수 있는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 막상 그때 가면은 권력의 욕심이라는 것은 부자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라고 할 만큼 가장 탐욕스러운 것이라는데 만약에 말 안 듣고 개기면 안희바뀜이 어떻게 됐는지 봤기 때문에 협박하면 금방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굴복을 안 한다고 해도 거꾸로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낙연까지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누구든 아무나 넣어서 밀면은 북한처럼 단독 유일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북한이 총애하는 임종석을 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크호스인 유시민이 부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임종석이 유시민을 내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드루킹 사건을 같이 노회찬 이런 거랑 걸면서 드루킹과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엮어서 잔뜩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유시민을 이미지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거꾸로 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앞서간다고들 그러시는데 뭐 이런 앞서가는 얘기를 해야지 현재 있는 설명 같은 것만 하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설들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야지 그 중복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시민이 대두될 것 같다. 뭐 심심해서 방송계 은퇴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선거 때는 거의 선거 캠프 본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략 본부 같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요. 그쪽에 돈이 몰리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서 후원금도 내고 줄도 서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재단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밖에서 철옹성 같은 얘네 좌파들의 그 벽을 막 두들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부 분열을 잘 활용을 하면 어쩌면은 이런 여론을 우리가 알고 퍼뜨리게 되면은 뭐 근거 없이 막 퍼뜨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이명박 거다도 안 했습니다. 법에 저촉될까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것만으로도 이명박을 구속시켰듯이 유시민은 드루킹을 압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드루킹 같은 댓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저도 확실히 알게 됐던 게 그때 탄핵 시절쯤에 어느 날 새벽에 네이버 댓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댓글에 그 세월호 지분이 국정원 지분이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바닥에 철근과 핵폐기물이 있다. 그런 생뚱맞은 댓글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도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드루킹 세력이 아니었나 싶은데 요새 댓글이 약간 클린한 게 진짜로 드루킹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석기를 막 엄청 석방하자고 민노총까지 난리를 치고 있죠. 세월호 유족까지 시켜서 합창까지 시키고 이석기 석방 집회에서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는 것이 이석기가 석방이 되면 비례대표제 또 꽂아줄 수도 있겠죠. 비례대표제 공천을 누가 받는지 우리 국민들은 깜깜이로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이석기 동지들도 잔뜩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하여튼 그 유시민과 드루킹의 관련성 이 정도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